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 사냥꾼의 추문이 좌파 언론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ABC, CNN, 뉴욕타임스 등은 사냥꾼 바이든의 말리부 저택을 보호, 감시하기 위해 비밀 경호구, 즉 시크릿 서비스가 같은 동네의 저택을 매달 3만 달러씩 내가며 빌려 경호 업무를 유지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인간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역대 최악 대통령 아들 아닐까 싶은데요. 전직 비밀 경호국 요원 돈 미알렉은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연방 법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대통령 가족이 인근의 집 하나를 내줘서 요원들이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해주거나 아예 집 안에 들여서 요원들이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생활 추잡한 이 인간은 비밀 경호국의 근접 경호는 결단코 사양하고 계십니다. 아픈 손가락은 좌파에서도 이제 버려진 몸인데요. 그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있는 랩탑이 확실히 인증됐고 IRS의 탈세 수사도 진전되고 있어서 이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차지하면 어떤 혐의로든 깜깜한 방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트로 그 방으로 또 모시고 싶은 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바이든이 푸틴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시각 4일 오늘이죠. 워싱턴 포트 맥네어에 도착한 바이든은 취재진 질문에 부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 봤다며 이건 전쟁 범죄다. 모든 디테일을 모아서 푸틴 대통령이 전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젤렌스키도 러시아의 민간인을 향한 대량 학살이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3일 밤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앙겔라 메르텔 전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이 계획대로 떠나고 협정 맺은 후 키예프 지역 부차시에서 가짜 공격이 일어났다며 우크라이나가 모든 채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들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손이 뒤로 묶인 채 쓰러진 사람들, 비닐에 쌓여 공동묘지에 던져지는 모습, 길거리에 시신 옆에 앉아있는 한 마리 개 사진 등등 관련 사진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모든 사진들이 그렇진 않았지만 일부 사진들을 보면서 의심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인기 대세인 틱톡을 사용하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상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가드의 연구팀이 틱톡 앱 새 계정을 만들고 For You 페이지를 스크롤을 해봤더니 45분쯤 지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가짜 또는 오해 소지가 다분한 영상이 많이 띄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틱톡 앱에서 전쟁과 관련된 콘텐츠가 최근 크게 증가했고 우크레인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비디오는 지난 주말까지 30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되는 러시아 몰아가기 언제쯤 끝이 날까요? 여러분들은 부차에서의 대량 학살이라고 떠도는 기사들과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특통령 소식이 잠잠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뉴스 가치가 떨어지니까 좌파 언론들이 특통령을 또 등장시키며 마녀 사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린데요. 왕년에 유명했던 공화당 여성 정치인이죠. 사라 팰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연방의원으로 출마하는데 특통령의 지지를 받아냈다는 소식입니다. 팰린 후보는 지난주 별세한 알래스카 돈영 공화당 하원의원의 뒤를 이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공화당 내에서만 50여 명의 후보들이 몰렸는데 특통령이 지지를 얻어낸 팰린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특통령은 성명을 내고 사라 팰린 후보는 지난 2016년 내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면서 이제는 나의 차례다. 팰린 후보는 알래스카의 진정한 가치를 알며 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 알래스카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최고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리 후보는 대통령처럼 좌파가 장악한 주류 언론과 정치 시스템에 큰 피해를 입었던 비운의 정치인입니다. 아직까지 미국민들 대부분은 펠리 후보를 덜 떨어지고 푼수인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데 이게 다 그것들 때문입니다. 펠리 후보는 6월 11일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워싱턴에 입성할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미국은 현재 변곡점에 와 있다. 자유경제가 무너지며 최악의 인플레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파들이 이 나라를 파괴하는 꼴을 목격하며 내가 다시 한번 싸움에 나설 때가 됐다고 느꼈다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파인 듯 하면서 좌파인 것 같고 빅테크 기업 재벌인 것 같으면서 빅테크와 맞서는 영웅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 테슬라 오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의 지분 9.2%를 취득하면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4일 머스크가 제출한 트위터 지분 매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SEC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14일 트위터 주식 약 7,350만 주, 전체 주식의 약 9.2%를 사들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가 지분 8.79%인 뱅가드를 제치고 트위터 최대 주주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은 작년 11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 회사 창업자 잭 도시 보유 지분의 4배를 넘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가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일 종가 기준으로 28억 9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5,100억 원에 달합니다. 머스크가 뜨니까 트위터 주가도 당연히 상승세입니다. 머스크의 주식 매입 소식에 트위터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장중 29% 넘게 급등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지분 취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트위터 인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은 머스크가 사들인 트위터 주식은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수동적 지분, 패시브 스테이크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부자인 그의 자본력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추가 매수를 통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러다가 머스크와 대통령이 손잡고 트위터를 우파 소셜미디어로 탈바꿈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리서치 업체 CFRA의 엔젤로 지노 애널리스트는 머스크의 이번 투자는 그가 가진 재산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전면적인 인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전망했고요. 자산운용사 그레이틀 캐피털의 토머스 해미스도 그가 의미 있는 지분을 갖는다면 트위터는 긴장할 것이라며 수동적 지분은 순식간에 능동적 지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를 계속 비판했는데요. 이번 지분 취득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새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평소 트위터를 애용하는 머스크는 2009년 계정을 개설한 이후 8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매도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포함해 각종 발표를 내놓는 창구로 트위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만약 전문가 예상대로 머스크의 지분 취득이 트위터 인수로 이어진다면 그가 이를 발판으로 소셜미디어 사업에 한다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셈이라고 주류 언론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러시아 제재를 이어간다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인 이유는 달러와의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이 공고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가끔씩 달러를 무기화해 적국의 경제를 파탄내는 데 사용합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와 북한이 대표적인 예죠.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이 힘을 경제적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6,300억 달러를 동결시켜 루블화 가치를 폭락시켰고 러시아 경제를 일부 마비시켰는데요. 이를 목격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장차 적이 될지 모른다고 판단하는 많은 국가들이 이런 운명을 피하려 외환 보유액을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하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는 달러 무기화가 달러 지위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는데요. 세계 금융 시스템의 발칸반도화, 그러니까 발칸반도가 여러 나라로 분열된 것처럼 하나의 실체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상황처럼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잠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부총재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금융제재로 인해 국가 간의 교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통화 블록이 출현할 수 있다고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했는데요. 그는 달러화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요 글로벌 통화로 남겠지만 더 작은 수준에서 통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IMF의 최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에서 달러의 비중은 이미 지난 20여 년간 하락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은 1999년 71%에서 2021년 59%로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IMF는 지난해에도 블로그에서도 2020년 4분기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59%로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달러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인데 이번 바이든의 뻘짓으로 달러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됐고 외교력과 군사력 저하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위안화는 늘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 중심 체제의 균열을 내려고 목숨 걸고 있죠. 일단 열받은 푸틴은 유럽 각국의 에너지 대금을 러시아 루블화로 받겠다고 선언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일부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달러의 위상이 과연 추락할 것인지, 대통령의 재림과 함께 미국 경제처럼 다시 살아날지 저희 이슈이스타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이스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왜 이렇게 했지?